안녕하세요.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좀 멍하시죠? 어떠신가요? 회사 다니기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제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3주 연속 금요일 휴무를 해가지고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금요일은 네. 12월에 굉장히 고생을 한 나머지 1월에 그냥 이틀을 막 쉬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틀 중에 하루를 첫 번째 금요일에 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파서 그냥 쓰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연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설날 때문에 3주 연속 금요일 쉬었습니다. 금토일 월까지. 굿! 예! 기분 너무 좋아! 아무리 봐도 불량사원인데.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부. 자, 토그님 사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연을 받아놓은 것도 있어서 오늘은 고양이 학교 시간에 둘째 입양하기에 대해서 둘째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둘째 입양하기에 대해서 저기요, 남의 얼굴 그리지 마시고요. 방송을 하는데 남의 얼굴을 그리고 계세요, 종이에다가. 네, 좋습니다. 네, 둘째 입양하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신전. 트위님은 어떻게 둘째 입양할 때 어려움 같은 게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게 있으셨나요? 입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주변에 가정 분양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때 가정 분양을 했다라는 오빠가 있어서 그 오빠 주변 오빠가 가정 분양한 것처럼 이번에는 나도 안 되냐고 거의 몇 번씩이나 이제 계속 애기 낳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중성화를 했다고. 그 가정 분양이라는 게 그냥 저기 가정에서 데려왔다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이 계속 새끼를 교배를 해서 교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외출량이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중성화를 안 한 상태로 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교배한 거잖아요. 그 교배를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중성화를 안 해서 계속 자연스럽게 낳은 상태? 그런 브리더가 아니고.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브리더가 아니라 보통 가장 흔한 가정 분양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가정 교배가 그냥 중성화를 안 하고 새끼 좀 보겠다는, 새끼 예쁘게 보겠다는 마음에서 많이들 하세요. 예, 근데 그걸 감당을 또 못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8년은 의도도 아니시고.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암컷 고양이 한 마리가 6년 뒤에 몇 마리로 불어난지 아세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계산 안 해봤어요. 66,000마리예요. 우와. 몇 년 뒤에요? 6년 뒤에요. 네. 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감당 안 되실 거예요, 보통. 네네. 그러니까 가정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서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저도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이제 업둥이들이 없나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그 첫 번째 그 가정 분양을 안 받으신 게.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둘째 있으신 분, 둘째 있으신 분이란다. 둘째도 업둥이죠. 구조대네죠. 구조대네예요. 얘도. 네, 묘연이 참 잘 닿았네요. 네, 정말로 철창 안에 갇혀 있던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 뒤에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없었는가를 좀 말씀을. 다음에? 네. 그걸 여쭤보고. 다음에? 진짜. 네, 넘어갔어요. 다 집어넣어야지, 이거. 아니, 표정이 더 웃기거든요. 네.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떤 거 여쭤보세요. 뭐든지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10보 전진이 어려웠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어디 쉬운 게 있겠나요? 어떤 게, 그건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니까. 너무 장황해서. 그 중에 첫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이런 점이 너무너무 첫째와는 다르게 힘들었다. 힘든 게. 네. 이게 힘든 거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힘들었는데요. 네. 첫째는 손가락을 빨아서 너무 손톱과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정말 밤새도록 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젖을 제 손가락으로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손가락을 너무 빨아서 네. 손가락이 정말 정말 따가웠어요. 솔직히 말 너무 네. 아팠어요. 네. 근데 둘째는 네. 구조된 약간 이제 엄마랑 어릴 때부터 떨어진 아이들이 다 특성이 이제 약간 모성에 목말라서 그런 거겠지만 둘째는 네. 자기 젖을 빨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빨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쭈쭈쭈쭈쭈쭈 소리가 계속 나고 이게 귀엽긴 한데 네. 진짜 불쌍하죠. 그리고 젖꼭지가 막 엄청 커져요. 헐어가지고. 네. 좀 부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커져 있어요. 지금도 배를 만지면 가슴 특히 빤 젖꼭지가 여러 군데를 빨았지만 특히 한 군데를 주로 빨았거든요. 네. 그 주로 빤 젖꼭지 지금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아기 때 구조된 고양이들이나 아기 때 엄마로부터 빨리 떨어진 고양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그런 짓거리 되게 많이 해요. 구순 욕구. 예, 자기 젖꼭지 빠는 애들도 있고 어머. 발 빠는 애들이 있어요. 뒷발. 뒷발 빠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형제 생기면 다른 형제 젖꼭지 엄청 빨아대고. 그래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 TV에서는 봤어요. 네. 둘째가 첫째 고양이 젖꼭지 빠는 거. 네네. 근데 첫째 고양이도 알고 보니 남자였다. 맞아요. 네. 그게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은데 충분히 이제 엄마하고 했어야 되는 걸 안 하고 넘어가면 기분 좋았던 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 오래 갇혔던 애들은 자기 몸 빨아요, 주로. 혼자 갇혀서 그렇구나. 되게 흔해요, 사실. 그러면은 첫째도 그렇게 손가락 빤 게 이제 뭐라고요? 그 구순욕구. 엄마한테서 빨리 떨어져가지고 엄마한테 받아야 될 것을 그나마 다른 고양이들이랑 섞여서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은 괜찮은데 혼자 똑 떨어져 있던 애는 자기 몸을 많이 빨아요.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차라리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상하게 이런 게 힘들더라고. 차라리 다시 내 손을 빨아라. 차라리 내 손을 빨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빨아서.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싹 없었어요. 깨끗하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트윈님하고의 관계가 엄마하고의 관계가 딱 채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첫째는 그게 좀 오래 걸렸거든요. 손가락 이거는 지금도 가끔 애교 부리면은 빨라고 해요. 네네. 근데 빨려고 하다가 자기가 맛이 아닌가 봐요. 근데 얘는 좀 오래 갔는데 둘째는 열심히 자기 젖을 빨다가 어느 순간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 그거 말고 또 힘든 걸 얘기하자면 첫째랑 다르게 힘든 게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장난을 좀 많이 과하게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아주 어릴 때 제 얼굴 위로 점프를 해서 코 쪽 한 3cm 이상 찢어졌었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남아서 표시는 안 나지만 진짜 이렇게 쫙 줄이 꺼져 피가 줄줄줄 얼굴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피가 났었어요. 그러지를 않나. 첫째에겐 절대 있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충격 먹었어요. 너무 아프고 그게 얼굴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여자로서 엄청 그렇잖아요. 다리는 많이 다쳐봤는데 얼굴 이거 3cm 큽니다. 진짜 커요. 크죠. 얼굴에 3cm 굉장히 크죠. 그렇게 끄여봤고 또 힘든 거가 없어요. 뭔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지금은 좋은 기억밖에 없어. 첫째, 그 말씀을 좀 그럼 이제 더 듣기 전에 이거 한번 마무리를 하고 가죠. 지금 3cm 상처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3cm 흉터가 혹은 몸에 여기저기 나 있는 흉터가 지금도 그 흉터 같은 걸 보면 되게 화가 나거나 그러시나요? 아니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표시나네. 이런 정도. 그게 제가 지지난 방송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 베테랑들 고양이 정모 같더니 그게 사랑스럽진 않아요. 제 코 이게 우리 둘째가 새겨놓은 나의 훈장이야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화장을 하면 가려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가 이제 흉터가 쫙 표시 나가지고 그렇죠. 얼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팔등이나 이런 데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애가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정말 고양이들한테 많이 긁혔는데도 네. 흉터가 몸 진짜 엄청 많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큰 거 말고는 안 생기더라고요. 네. 네. 저희 집처럼 좀 검요들 하면은 좀 크게 생기기도 해요. 저희 집도 조금 검요 끼가 좀 있어서. 그렇죠. 아무튼 잠깐 짚고 간 이유가 그 당시 굉장히 괴로우실 때, 둘째가 들어와서 굉장히 힘드실 때 이 상처가 생겼을 때 느꼈던 속상함. 속상함과 지금 아니 무서웠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고양이가? 앞으로 내 아이의 얼굴을 얼마나 나를 할킬 것인가. 물론 점프를 해서 제 얼굴로 점프를 해서 제 얼굴을 도움닫기라고 하죠. 네네. 도움닫기 삼아서 점프해서 다른 데 갔거든요. 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둘째를 딱 들였을 때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고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트위님은 어떠셨는지. 사실 많이 미화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괴로워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둘째가 많이 울었어요. 또 많이 울고 그쵸. 또 첫째랑 비교해서 굉장히 되게 자기 영역이나 사랑받는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원해서 첫째가 제 다리 위에 있는 꼴을 못 봐요. 네네네. 그러지를 않나. 그리고 둘째를 또 이렇게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요. 네네. 자기가 여기서 자기 영역이 있나 없나? 네네네.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게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안 봐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둘째가 워낙 예뻐서 나중에는 좀 첫째한테 미안할 정도로 둘째를 너무 예뻐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진짜 예뻤어요. 물론 첫째도 엄청 예뻤는데 지금도 예쁘지만 그 어린아이 그 예쁜 수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둘째가 진짜 완전 뻑 갈 정도로 예뻤어요. 그러니까 크더라도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뻐해 주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좀 맞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질투할까 봐 되게 많이 불안했었는데 둘째를 이렇게 예뻐해 주면 첫째가 이러더라고요. 첫째가요? 네. 그럼 뭐야? 물론 첫째는 계속 저를 빤히 보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그거 하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둘째를 예뻐해 주면 첫째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편하게 좀. 진짜 특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진짜 착해요. 첫째는 아무리 봐도 진짜 착해요. 그리고 둘째가 첫째한테 많이 좀 그루밍을 많이 했는데 그루밍을 하는 척하면서 깨물어요. 세게 깨물어요. 엄청. 그래서 나중에 첫째가 아프다고 막 이러고 그럼 첫째가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둘째를 헤드락을 해요. 헤드락을 한 상태에서 딱 고정을 해서 그루밍을 아주 세게 합니다. 아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아프겠지. 이 정도면 아프겠지. 이런 식으로 진짜 세게 해요. 그러면 둘째가 손으로 팍 치고 첫째도 팍 치고 촥촥촥촥 이러고 막 뒹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첫째가 체력이 조금 딸리는지 어느 정도 하다가 도망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았었죠.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첫째를 계속 깨무니까 너무 세게 깨무니까 나중에는 놔 이랬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진짜 다치는 거 아닌가 진짜 걱정된 적 있어요. 저 없으면 얼마나 심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 트위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또 하나 더. 첫째가 털이 좀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네네. 그거 많이 겪으시는 거예요. 털이 빠지고 계속 약간 피곤해하는 듯한 느낌 들고 그러니까 둘째한테 스트레스 받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첫째가 침대에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둘째가 계속 쫓아내요. 와서 그루밍하는 척해서 또 깨문 다음에 쫓아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첫째가 딱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또 찾았어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 균형을 찾는데 트위님이 균형을 찾는 것과 첫째가 균형을 찾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꽤 걸렸어요. 꽤 걸렸죠. 년 단위로 걸리죠, 사실. 그렇죠. 년 단위로 걸려요.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자, 한번 트위님의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위님이 겪으신 것이 보통 분들이 겪으시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다른 집에서 안 겪는 걸 겪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최소한 많이 공감하실 것은 둘째가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집사분들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가 있었던 게 둘째가 엄청 활발했는데 제가 많이 놀아주면은 울지도 않고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점프도 점프 이렇게 점프 시키잖아요. 나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다 점프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좀 뚱뚱해져서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애가 아주 성격도 좋아지고 네. 첫째를 괴롭히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안 놀아주면 계속 첫째를 괴롭히는 거예요, 살짝.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약간 미안했어요. 제가 계속 놀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불편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책임감이 세신데. 아 그런가요? 아닌데. 보통 고양이를 탓하는데. 자 지금 한번. 아니 근데 그게 달라지는 게 확확 보였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그거는 첫째 둘째를 떠나서 고양이를 대하는 가장 기본 태도인 것 같아요. 잘 놀아주면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사냥놀이를 많이 해주면 성격 네. 진짜 좋아져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성도 좋아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잠깐만 우리 딴 얘기하죠. 고양이 신전. 네. 우리 몇 회 전에 고양이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알아본 적 있죠? 네. 그때 집고양이들이 사냥과 놀이에 전체 하루에 1%를 쓴다고 했어요. 네. 그게 24분 정도 아니죠. 2.4시간이 10%니까 0.24시간이 얼마지? 4분의 1 정도라고 쳐봅시다. 4분의 25분 정도예요. 네. 4분의 맞나? 2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강 뭐 산수 잘 못하니까. 네. 지난번도 산수 틀렸죠, 방송에서. 네. 어쨌든 네. 뭐 20분 30분이에요. 네, 맞아요. 고양이들이 그 열심히 노는 시간이, 사냥놀이 하는 시간이. 네네. 1시간만 뛰어놀아 주잖아요. 네. 애들 뻗어요. 맞아요. 1시간까지 자기가 안 놀아요. 네네. 이렇게 흔들어도 제가 그냥 보고 있어요. 네. 눈만 움직여.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루에 투자해서서 놀아주시면 네. 사실은 저는 한 15분 정도가 빡세게 놀더라고요. 네. 그 이상이 지나면 제가 열심히 2바퀴 뛰면 걔는 1바퀴 뛰는 정도. 그러니까요. 걔네들 하루 종일 노는 시간을 한 번에 그것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고양이 신전.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잠깐 얘기가 빠졌던 거고요. 네. 둘째를 입양하는 거에 있어서 네. 확실한 것은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게 집사 혹은 엄마 아빠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첫째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걱정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네. 진짜 걱정됐어요. 털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애가 말라가고 저희 애는 좀 찌는 타입으로 바뀌더라고요. 몸이 아픈 경우도 꽤 돼요. 짧게지만.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목 밑으로 아기 고양이를 들였어요. 네. 목 밑으로 파고들어서 뺏어먹는 습성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 첫째 고양이가 바보처럼 비쩍비쩍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털 빠지면서 점점 말라가 봐요. 엄마 아빠 돌아버려요. 맞아요. 둘째가 정말 미워요. 진짜. 저런 거지 새끼니 막 이런 얘기 진짜 입에서 욕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네. 둘째를 들이는 이유가 네. 첫째의 동생을 삼아주기 위해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미 저도 그랬어요. 네. 첫째를 더 사랑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맞아요. 둘째를 첫째의 약간 액세서리나 보조 도구처럼 들이신 경우가 좀 표현이 과하다는 거 알거든요. 과합니다. 네, 과한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지만 좀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둘째를 뭐랄까요? 둘째가 너무 요즘 나이가 들어서 활발하지 않으니까 동생을 들여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네. 둘째가 제일 난 게 둘째가 외로울 것 같으니까 내가 출근한 동안 같이 놀아줄 첫째를 놀아줄 둘째 이런 식으로 둘째를 들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첫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일단 진짜로 밥을 뺏어 먹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각자 먹어요. 각자 먹는 게 좀 심해요. 근데 제가 먹는 걸 뺏어 먹으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귀찮을 정도로. 너무 트위님한테 집중이 돼서 다른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작은 고양이가 큰 고양이 목 밑에 파고들어서 밥을 그러질 먹는데 않더라고요. 트위님네 고양이들은 트위님 목 밑에 파고들어서 트위님이 먹는 걸 뺏어. 너무 웃긴 게 둘째가 그랬어요. 그 둘째가 첫째 고양이를 보자마자 학 이렇게 했거든요. 조그만 게. 그랬더니 전 첫째가 한 번도 학 거리는 걸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악을 거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래서.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째가 첫째를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되게 애기인데도. 근데 그런 배경에는 얘가 그냥 못 모르고 온 고양이가 아니라 되게 많이 좀 사실 바깥 생활을 했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와일드하달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째를 위한 둘째로 들이신 분들은 거의 다 둘째한테 불만이 있으세요. 이해합니다. 이게 정말 공통적인 거예요. 저도 첫째가 너무 걱정됐었거든요. 밥은 아니지만 괴롭히는 것 때문에. 침대에도 못 있게 하고. 그래서 둘째 입양하기에 핵심이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둘째를 입양하실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안 돼 있어도 둘째 사랑하게 되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른 분들이 겪지 않는 걸 겪으셨다는 게 둘째가 더 이쁜 경우를 이제 겪으셨다며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고양이를 각자의 고양이로 보면 그 고양이가 예쁜 게 엄청 잘 보여요. 네. 근데 첫째를 위한 둘째라고 생각을 하면 걔가 원래 그런 애인데도 못 참아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새끼 고양이들은 특히나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다 커서도 그런 애들은 보면은 보통 코나 이런 게 안 좋아요. 냄새를 잘 못 맡거나 그런 애들은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고양이한테 의지해서 먹을 걸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안쓰러워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첫째를 위한 고양이를 하시면. 코가 안 좋은 애들은 더 심해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좀 그래요. 걔네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안쓰러워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기에는 어쨌든 첫째 거를 뺏어 먹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첫째 말라가고 아니 새 식구가 들어오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엄마 아빠나 첫째 고양이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또 입이 짧아요. 정말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러니까요. 둘째가 입이 짧아서 둘째가 뭐 먹고 남기면 첫째가 네. 자기 거 다 먹고 둘째 네. 거까지 다 먹습니다. 네. 그래서 살이 찌는 이런 부작용이. 아니 그러니까 트윈이면 좀 뭔가 반대라니까요. 진짜 이상하다. 딴지는 살이 빠지는데 첫째가 살이 빠지는데 스트레스 네. 받아서 밥 못 먹고 네. 살이 오히려 찌고 있고. 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둘째는 계속 작은 몸매를 유지하고 첫째는 입담을 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아무튼 몇 가지가 합쳐져서 네. 처음에 여러분들의 의도는 불순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첫째의 짝으로 둘째를 들이세요. 네. 이게 왜 불순하냐? 뭐 억울하실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다 맞는데 네. 둘째 입장만 제가 대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네. 일단은 네. 불순한 의도로 첫째를 이제 도와주는 존재, 첫째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로 들였는데 첫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 식구가 들어오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아요. 적응할 때까지. 아니 근데 진짜 그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저도 심각하게 걱정이 돼서 네. 뭔가 카메라를 달아서 밖에서 봐야 되나.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싸우고 하는지. 그런 거 아닌가. 진짜 네, 네. 근데 뭐 카메라를 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네. 혼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진짜 걱정됐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째 진짜 걱정됐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거. 네. 그 누구나 말도 못하는 고양인데. 네. 그러니까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게 또 네. 둘째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저 첫째를 잘 근데 도와주라고. 가만히 있는 첫째를 둘째가 그러는 건 맞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보통 드릴 때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첫째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첫째보다 나이 많은 고양이를 드리라고 제가 조언하는 집도 있거든요. 네. 보통은 둘째가 약갱이에요. 그렇죠. 첫째는 나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좀 키워보고 좀 안정이 되신 분들이 둘째를 많이 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나서 활동성의 차이가 확 나요. 막 자라나는 애는 저는 항상 권하는 게 처음에 드릴 때 둘을 들이세요. 나이 비슷한 애들. 아니면 두 번째 들인 애들을 둘을 들이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두 번째 들은 둘을 들이면 첫 번째가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둘째를 딱 하나만 드릴 때는 나이대가 비슷한 애를 드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서로 그 보세요. 아무래도 또래랑 좀 그렇잖아요. 또래랑 지내는 게 편하지. 근데 나이가 조금 먹은 애를 들이면 네. 아무래도 좀 가족처럼 생각 못하지 않을까요? 이미 정착이 돼서. 뭐 그렇죠. 아니 근데 고양이를 믿으시고요. 고양이를 믿으시고 묘연이라는 게 닿는다면 제가 네. 항상 그렇게 권하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선택하기가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일장일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고정적으로 사람들은 둘째는 악갱이를 드리고 첫째는 나이가 1살 넘어간 완전히 이제 한참 건장한 그런 애를 드리면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활동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첫째가 괴로워하는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를 애깽이를 들인 다음에 엄청 많이 놀아줄 각오로 그렇죠. 들이시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둘째 입장을 계속 대변을 해드렸잖아요. 네. 둘째도 충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의 눈빛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미 지금 그러니까 혼낼 준비가 다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다 둘째를 혼낼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들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첫째의 마음에 쏙 드는 둘째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운이 좋게 둘째를 들였는데 첫째가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둘째를 사랑해 주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거에서 하나만 삐끗하면 둘째를 탓할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방법이 있죠. 어떤 거요? 둘째를 정말 이쁜 애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쁜 애. 그래서요? 그러면 이쁠 수밖에 없으니까 이뻐해 주겠죠? 네. 아니요. 근데 그래도 아니에요? 첫째가 털 빠지고 밥 안 먹고 살 빠지고 이러면
미울걸요.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하고 여러분들 사랑의 깊이는요. 아무리 예쁜 애가 들어오건 말건 첫째랑은 1년을 같이 지냈어요. 네. 1살이 됐어요. 어떻게든. 네. 둘째가 지금 들어온 지 일주일이에요. 네. 그런데 둘째가 더 예쁘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그냥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죠. 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둘째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둘째를 들이실 때 네. 첫째의 어떤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둘째를 네.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을 때 네. 그리고 첫째한테도 자, 우리 동생을 드릴 건데 우리 같이 희생을 좀 하자. 네. 우리가 한동안은 불편할 거다. 적응이 될 때까지. 네. 아까 트윈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 정도는 연 단위로는 네. 최소한 네. 뭔가 그렇잖아요. 새 손님이 오면 네.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손님 탓을 하지 말자고요. 네네. 우리가 그냥 적응하는 둘째가 과정이다. 훨씬 안 좋은 입장이긴 해요. 걔가 힘들어요. 게 새롭고 네, 제일 힘든 게 걔예요, 사실. 하고 네, 맞아요. 엄마를 누구로 대해야 할까, 뭐 그쵸. 그런 것도 고민되는 시기고 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없을 땐 게 되게 악갱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우를 받고 좀 뭐랄까요, 더 많은 호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차가운 시선에 놓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 네.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더 예뻐해주고 그리고 첫째도 예뻐해주고. 그게 근데 특별한 대우를 해주자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첫째를 들이셨을 때 했던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첫째가 불안해하고 첫째가 사고도 좀 치고 조금 적응이 안 돼서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의로서 그 고양이를 바라봐 주셨을 거거든요. 네. 둘째도 같은 정도의 호의로 네. 조금 얘만의 시간을 가지고 집에 적응할 때까지 네. 시간을 갖게 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네. 저도 약간 그런 거 의식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둘째가 너무 이뻐서 자꾸 둘째를 안고 있으니까 네. 첫째가 자꾸 바라보니까요. 당신은 반대야. 첫째를 또 일부러 안아줍니다. 네네. 근데 둘째는 한 5분 안았으면 첫째는 한 1분? 이러긴 하는데. 네. 네. 근데 트윈님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반대예요. 보통은 첫째가 너무 예뻐서 둘째가 미워지거든요. 보통은. 저도 얄미웠죠, 사실. 네. 얄미웠어요. 근데 안고 다니고. 안고 있으면 지가 자기 젖을 쭉쭉쭉쭉 빱니다. 불쌍해 이러면서. 자, 뭐 둘째 드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둘째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겪으실 일들을 대강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진짜로 네. 둘째 미워 보입니다. 네, 그거 맞아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둘째가 정말 예쁘게 마음속에 들어온 케이스라서 네. 잘 된 거지. 네.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안담했냐면 네. 이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네. 10년은 되겠죠. 어쨌든 네네. 둘째가 계속 첫째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얘가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성격이 안 좋은 애면 어떡하지? 네. 진짜 두려웠어요. 네. 첫째가 정말 걱정돼가지고. 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을 둘째를 들이시는 순간부터 고생문이 시작입니다. 고생문. 너무 같은 걸 반복한 것 같아. 계속 좀 우리 그러고 있어요. 다시. 네, 그럼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를 들이시는 순간부터 고생문 시작이에요. 네. 네. 무조건 마음고생, 그것에는 집에 기존에 있는 첫째 고양이 포함입니다. 네. 고생을 시작하시니까요. 같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힘내서 뚫고 네. 가보자는 마음이 없으면 네. 시작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해야 하면 또 기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준비 안 됐어 이렇게 하고 시간을 끌수록 첫째는 늙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들이시지 말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좀 더 유하게 먹고 네. 둘째를 탓하지 않을 강한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둘째를 네. 들이시는 거. 그렇죠. 그런 거의 가장 기본은 첫째를 위한 둘째, 첫째의 동생으로서의 둘째가 아니라 네. 난 또 다른 고양이가 너무 예뻐. 네. 내 눈에 어떤 고양이가 너무 예뻤어. 네. 하는 정말 묘연으로서 또 다른 첫째를 들이시는 마음으로 네. 들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술적인 거는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죠. 밥을 뺏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둘의 나이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악갱이와 보통 성묘기 때문에 활동력 차이 때문에 첫째가 많이 밀린다든지 네.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때의 것들은 그때그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의 마음. 네.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둘째를 들이시고 어떤 마음 때문에 둘째가 미운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둘째에 관한 우리 모든 둘째들, 네. 네. 모든 둘째들 힘들 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엄마, 아빠, 집사분들. 한 몇십 번째를 들으신 잠퉁이님의 조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둘째의 의미가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